정신병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병 치료 방법은 인체를 뇌과학으로 입장해서 이렇게 뇌에서 생각과 행동을 통제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뇌가 머리에 타격을 받고 머리 잘라주면 생각하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뇌에서 생각과 행동을 통제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신체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율신경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또 우리의 뭐 의식적인,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무의식은 일단 자동의 세계라고 봅시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무의식과 의식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의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뇌라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일종의 정신의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는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신경, 뭐 뇌는 전기 작용, 전기적인 뉴런 간의 전기적인 신호, 그다음 화학적인 물질이 분비되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또 거기서 서로 명령을 내리거나 영향을 주는 뇌 가운데서 뇌와 뇌 사이, 뇌의 기능과 뇌 기능 사이에 서로 긴밀한 연락 관계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의 기능이 문제가 생길 때 정신계통에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이제 변형계 또는 편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해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뇌, 전전두엽이 어떤 타격과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혈뇨 장애로 인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뇌하수체가 됐더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뇌의 기능에 그렇죠.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경직이 되면, 바이러스의 작용 중 하나가 경직이 되는 게 이렇게 원활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치매하고 연관성을 제가 뭐라 그럴까, 알츠하이머에도 혈관 관련이 있지만 특히 그 파킨슨은 바이러스 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뇌 바이러스가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호흡기 바이러스가 제일 그렇죠. 감염되기 제일 쉽죠. 다른 바이러스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렇게 뭐 손으로 만져갖고 음식을 통해 들어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위장으로 들어갔다. 근데 정착하는 곳이 각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가 뇌에 영향을 줍니다. 뇌에 또 신경작용에,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거는 경직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제 파킨슨일 수 있고 치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뇌 기능이 치매 같은 거는, 파킨슨 같은 거는 생각과 행동이 잘 안 되죠. 생각과 행동이 잘 안 되는데 느려집니다. 느려지고 그다음에 치매 같은 거는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잠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뭐 이렇게 우리 정신에 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상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해서 혈뇨 장애 플러스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혈관이 막히면 그 부분이 이제 기능이 원활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간에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겠는가? 또는 우리 위장 같은 게 혈류가 음식 소화에서 많은 혈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류 작용이 혈관이 막혀 있다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혈관 막힌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심장병 있는 사람들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 부분에도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거나 그쪽에 혈류가 잘 공급되지 않으면 속도가 어떤 대사작용, 어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게 되거든요. 시간이. 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죠. 뇌도 그렇답니다. 뇌도 이제 혈뇨 장애 같은 것이 있으면 처리가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기능에 지장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봐야지. 그게 이제 합리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작용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파킨슨을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생각과 행동이 보면 중풍 걸릴 때도 어눌하고 기능에 장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무조건 정신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뇌의 어떤 기능에 이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모든 건 다 정신적인 문제에 비춰서 그래 그렇게 대응하기보다는 그렇죠. 이게 뇌 기능에 있어서는 장애가 혈뇨 장애 때문인지 아니면 약물 어떤 독성 물질인 약물 병원 약물도 그런 게 있어요. 뇌에 영향을 줬고 정보기관에서 뭐 옛날에 그런데 약물 넣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신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뇌 마약 같은 것도 정신에 영향을 줘가지고 자신 의지를 박약하게 만들어서 술술 부게 안 되는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하지 못한 이성적 합리적인 작용이 여러 가지 이렇게 감정이나 본능 같은 거, 충동 같은 걸 통제하지 못하게 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보면은 메디컬 트리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입니다. 감염내과인데 정신분열증과 파킨슨,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정신질환과 바이러스의 감염에 관련이 주목되고 있다. 오사카 대학 미생물 병 연구소 바이러스 면역 분야에서 여기서 얘기가 나온 자료거든요. 정신분열증과 파킨슨병의 보건내로부터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성 장애를 주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는 호흡기 바이러스인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단백질이 응집되어 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생각이 좀 느슨해진다, 행동이 좀 느려지죠. 힘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감기 걸리면 힘이 팔팔하신 분, 힘이 떨어지죠. 힘이 떨어지고 저도 운동할 때도 뭐랄까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파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면 신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경 전달에서 나오죠. 뇌에서 이제 신경을 통해서 운동신경이라도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신경이 일종의 정기적인 신호란 말씀이죠. 정기적인 신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바이러스가 어디 숨었다 그랬죠. 신경젤이라든지 신경계통이 잘 숨어 있다. 거기에 이제 그렇죠.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가 고환아사 같은데 뭐랄까 헤페스 바이러스 이런 것들 걸리게 되면 고환아사 다 걸리지 않습니까? 심해지면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랄까 벨마비라고 그러죠. 벨마비에서 마비가 뭐 때문에 생기는? 이 마비가 완전 마비냐, 부분 마비냐, 극수한 조금 마비냐. 그래서 이게 감기 같은 거 걸리거나 독감 걸리면 몸에 힘아리가 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몸 전체 이제 활동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신진대사율이라든지 활동량이 좀 느려지거나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겠죠. 파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역기를 들 때도 저렇게 감기 안 걸렸을 때 딱 들었는데 어렸을 때 힘이 끝까지 전달을 못 들겠더라고요. 한 손으로 드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동영상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기 걸리게 신경작용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근데 간에 바이러스 감염과 간에 완전히 정착해서 간염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바이러스는 우리 뇌신경과 여러 가지 신경계통 또는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검출은 이제 우리가 검출해 갖고 이렇게 바이러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바이러스인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염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발전하지 않더라도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만성적으로 뇌 부분에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인플루엔자 이렇게 영향을 주면 거기가 두통이 생긴다. 뇌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만성적으로 그것이 잠복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거는 평생 가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것도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건절이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경절에 아마 숨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 치료가 접근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간에도 영향을 주고 뇌에도 영향을 주고 몸의 신체 곳곳에 바이러스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래서 다발성 어떤 경화증도 생기기도 하고 다발성 어떤 뭐랄까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바이러스의 작용과 밀접한, 물론 이렇게 세균도 그렇습니다만 바이러스의 작용과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뇌 기능이 간 기능, 심장 기능이, 심근염 같은 것도 있으니까 심장염, 이렇게 신장 같은 데 각각 몸에 들어가는 곳마다 그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 이해가 가시죠? 이런 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여기서는 아직 정신계통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뇌의 어떤 기능을 만약에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뇌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전전두엽, 변연계 또는 그 중에서도 해마, 아니면 그렇죠, 해마 부분이 감염된 거기 이제 치매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감염된 곳이 뇌하수체나 아니면 감염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뇌의 여러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중풍도 그렇죠. 중풍도 이제 혈관 막혀서 생기는 거죠. 혈전이 막혀갖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풍도 바이러스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정신병만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혈관을 우리가 상처를 바이러스가 이렇게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염을 줄 때 그 부분이 이제 두터워지는 게 바이러스가 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출혈이 생기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덮는단 말씀이죠. 덮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딱지 같은 거 이렇게 상처 복구하기 위해서 딱지가 생기죠. 딱딱한 혈관 안에도 그런 작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가 혈액이 좀 기름성, 동물성 기름이 좀 많거나 이런 지방 성분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달라붙게 됩니다. 달라붙게 이제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특히 혈관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염증이 생겼으니까 일종의 수리하는 거죠. 수리 보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20km로 인해서 혈류의 속도가 있어서 이게 더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혈관도 좁아지면 그때 이제 지방성분들이 가서 거기가 잘 막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풍 같은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이론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밝히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바이러스와 또는 뇌 혈류 장애로 인해서 정신병이 발병할 수 있다 없다,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뇌 각 부분이 떨어지거나 뇌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외부 환경이라든지 내부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침투하더라도 대응을 잘 못하게 되거나, 평소에 그 사람의 어떤 혈액의 상태, 운동을 안 한다든지, 혹시 많이 기름성,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또는 혈관 막힌 것을 따로 뚫어줘야지, 뚫어주는 이렇게 식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저는 이제 식품과 약초 관련해서 특허를 10개 냈기 때문에 주변에 볼 수 있는 거로 콜라가 지방 제거 효과 다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펩시콜라하고 그다음 녹차하고 그다음에 어떤 콩가루 있죠. 이게 시중에 보면 콩국수용 콩가루 팔아요. 그걸 섞어가지고 먹거든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뚫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 같은 것도 괜찮으나 무는 위장을 깎아주는 단점이 좀 있어요. 무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위장을 좀 깎아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류 장애를 치료하고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치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인지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광범위하죠. 수많은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학습, 그것이 문제, 가령 대인공포다, 시성공포다, 대인관계 불안 장애다, 강박 장애다, 그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공황 장애 같은 것들도 다 대인관계 관련해서 대부분 이 정신계통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공포가 우리 마음에 심어졌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대응포 지성포를 갖고 있다, 대인관계 불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떤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이러면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밝은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면 성격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으로부터 학대받는데 자신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뚫고 이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병과 이게 대인관계 문제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까지 집단결핍이 심하지도 않은데 그런 것도 없는데 대인관계에 대해서 유난히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상처를 덜 받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리프로그램, 잘못되게 형성되는 이런 기업들과 남들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자기 자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자아가 아무리 밝은 사람도 집단 괴롭힘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부정적인 자아로서 자기 자아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오래 계속 반복이 돼서 누적이 되는 거죠. 숫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 상처받은 기억들이 누적이 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에 정신병이 발생하겠습니다. 네, 정신병이 발생하게 되는 마침내 정신의 균형을 잃고서 정신의 평정심을 잃고서 이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아주 그렇죠. 보통 이제 다른 사람 해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안에 우리나라에 또 5만 건의 강력범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살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천국이 아닌 다음이야. 사람 상대방의 말 조금만 것도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뭐 세상에 뭐 다 죽이게 해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누구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로 생각하거나 자기 자신과 연관되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망상장애 이렇게 혼자서 계속 그 부분에 가면 그 부분을 견디지 못하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고 안 받는 사람, 잘 받아도 잘 극복하는 사람이고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이런 거 대인관계나 또는 상처를 받았을 때나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대응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신건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괴롭힘을 당해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처받음으로 자신감도 없고 그렇죠. 계속 주눅들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프로그램, 다시 프로그램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자전거를 처음에는 탔을 때는 익숙하지 않지만 많이 타면 익숙해지고 묘기까지 도전하면 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떤 일이든 우리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술 배울 때도 그렇고요. 잘 안 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장기 기억 안에서도 그걸로 그치냐? 아닙니다. 장기 기억도 계속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의 강화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어떤 업무다, 어떤 자전거 묘기인데 그 선수들 이게 선수권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연습을 해서 특별한 노력을 거쳐가지고 특별한 연습과 노력을 거쳐서 선수급 프로급이 될 수 없는가? 단순히 자전거 타는데 그치는가? 아니면 그래서 묘기까지 해서 선수급 프로급까지 대회 나가 우승 간다. 이런 것도 그러면 장기 기억을 좀 더 강화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구나 없구나 있다라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처받은 자아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프로그램을 형성해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 숫자만큼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여러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럼 온 세상 사람 다 살인만 일어나게. 그래서 그렇지 않단 말.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대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자신을 갖다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밝고 재밌는 사람을 골라서 필요하다면 뭐 이렇게 돈을 줘서라도 그런 역할 대응을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상처를 치료해주는 이런 방법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 그래서 사람에게로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먼저 주도적으로 그 상처를 다스리는 방법. 첫 번째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앙을 가져서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치료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밝은 부분을 강화시켜서 어둠을 소멸을 시키고 잘못된 마음의 상처를 소멸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마음에 좀 뭐 교회에서는 악마의 작용이라 그러면 그래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사회에서는 악마의 작용이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이건 악마가 넣어주는 생각이야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사이 나면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 저는 로마서에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 또는 구약에도 미가서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말들 또는 그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없습니다. 있단 말입니다. 그 영향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죠.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고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뭐 다 알고 태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부모 또는 친구 또는 그 선생님 수많은 것을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우리 뇌 안에 전부로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을 라고 적극적인 표현을 했을 때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타인의 생각과 사상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공산주의 생각과 사상도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세뇌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과 사상이 형성이 되거나 잘못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리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지우고 그것을 새롭게 복구를 새로운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내거나 자기 자신이 그 환경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더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있으면 어떤 사람 공격을 받아도 하하하 밝게 웃고 살는 사람이 있고 대응 방법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도 상처 없는 세상 그건 천국에서 가셔야죠. 천국에 가셔야 현실에는 별 악한 사람들도 많고 악마 같은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렇죠. 악한 존재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도 상처 없는 세상 그러면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야 된다고. 그건 현실 속에서는 많은 대인관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해야죠. 그래서 제 하나의 방법을 저는 이제 신앙을 가졌으니까 신앙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끗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인 안정적인 정신만 남게 무의식이 좀 증폭해야 됩니다. 모든 걸 신경 쓰고 살면 미칩니다. 과도하게 신경 안 쓰고 사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신경 쓰니까 미치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무의식이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의식이 안정적이 되도록 여유있고 넉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부분을 먼저 공책에 써요. 내가 대응 방법을 아니면 이제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머리 안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머리 안에 대응 방법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합니다. 지금 아니면 내일 하지. 좀 급하지 않은 거는 지금 불 났는데 지금 당장 불 꺼야죠. 112 부르든지 불 꺼야 돼.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모레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하는 것을 배워라. 또 지금 힘들면 이따 또 쉬었다 하고 또 쉬었다 하고 아니면 내일 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태도를 일부러 길러주는 거죠. 조급하게 5분 안에 이걸 다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해도 작업량이 이틀 3일 걸리는데 5분 안에 해결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외부 사람의 조력이 필요해서 일꾼들을 불러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셔서 차근차근 해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계속 반복적인 기도를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치료, 이것도 하나님 인지치료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져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이랬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여유인 되들어서 천천히 조금씩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병든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부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어떤 습관들과 상처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해결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일마다 긍정적인 자아성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휴대폰에 자기 동영상 찍어서, 저는 이제 거기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제 걸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밝고 재밌다, 웃기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티끌만큼 무의식이 발전한다 이렇게 하고, 나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로 상처받은 것을 나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자아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만드는 과정이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인지치료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없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눅들고 못한다는 거죠. 쉽게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대인관계가 더 악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밝아야지 다른 사람 밝게 할 수 있는 거. 나 자신이 먼저 재밌어야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볼 때 뭐 생각하는 것지만 돈 안 들잖아요. 돈 안 들고 나 자신을 볼 때 슬프고 우울해. 진짜 나 자신을 볼 때 영 자신이 없어, 불안해,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떡할까, 그런 식으로 이런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 생각이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 뭐 70억인 거 생각 하나하나 통제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 고치시겠습니까? 힘들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주도권이 있긴 해. 나 자신의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긍정, 밝고 재밌다, 웃기다 라고 무의식 티끌, 무의식이 좀 너무 긴장한 게 있으니까 한 사람을 의식하거나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면은 그렇죠. 이게 거기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분위기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두려워한다라는 분위기 느껴진다. 두려워하고 보통 불안, 그 사람이 안 좋게 생각한다. 그것도 영향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언어로서 그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내 자신이 먼저 두려움을 마음에 심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마음을 하나의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지만 명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서로 우리의 마음이 서로랑 작용하는 무의식 공간이 인터넷 공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연구한 결과.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있어서 우리 마음은 서로 그래서 말로써 또 행동으로서 하지 못하지만 무언으로서 해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먼저 휴대폰 같은 거 찍거나 유튜브 같은 거 그래갖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재밌고 웃기다, 무의식이 발전한다. 계속 밝다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의 자아성을 스스로 만들어. 대인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에 대했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상대방이 내가 만약에 사람은요 의자로 보고 토끼를 TV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죠. 나 자신이 밝은 사람이 밝게 보이게 돼 있어요. 얘가 나 자신이 우울하면 우울하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이 먼저 밝아야지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긍정적인 자아성 형성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나 자신이 밝다라고 먼저 마음 대인관계 속에서도 밝고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속으로 인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할 때 밝고 재밌고 웃기다, 무의식 이렇게 티끌 이렇게 발전한다. 이렇게 일부러 그렇죠. 내 자신의 마음을 그쪽으로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형성해 주는 거죠. 이 잘못되게 형성된 습관, 잘못되게 형성된 상처받은 자아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밝은 쪽으로 우리를 발전을 시켜서 그거를 무력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몇 번이야? 4천만 번 이상 해야 돼요. 4천만 번이라는 것은 그렇죠. 계속적인 무한적인 반복이라는 것이겠죠. 의미가. 그래서 TV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재밌고 웃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게 뇌에 형성이 되잖아요. 뇌 형성이 되면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단기 기억으로 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장기 기억에서 발전해 갖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선수권대회까지 나갈 수 있게 돼. 장기 기억 안에서도 더 강화시켜 있을까 없을까요?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을 해도 그렇죠. 무술 초보기에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연습해가 어느 정도 되지만 더 발전시키면 무술 고수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을 해도 똑같이 그래. 장기 기억에서 좀 더 강화시키면 그 장기 기억도 이제 깊이가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계속 연습을 해서 4천만 번 반복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밝아져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재밌고 웃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사람들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적어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최소한대로 줄여보세요. 그 다음에 없애세요. 두려운 마음을 줄이고 최소한대로 좀 없애요. 상대방에 전달되지 않도록. 이것이 제가 잘못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수도 있다. 무의식적 인터넷 공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영향을 주고받는 인터넷 공간이 무의식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 이론이에요. 하나의 가설이죠. 가설인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상대방에게도 내가 나 자신을 밝다, 재밌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티끌만큼 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밝고 재밌고 웃기다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상대방도 의자로 밝은 사람을 보고 재밌는 사람을 사람으로 본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웃기지 않아도 하하하하 하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혼자서 연습할 수는 있거든요.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숫자가 4천만 번 하시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 장기 기억에서도 좀 더 강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밝아질까 안 밝을까? 실험해 보세요. 엄청 밝아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지치료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 인지치료는 정해진 게 없으니까 방법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방 TV를 볼 때도 밝고 재밌고 웃기다라고 티끌만큼 먹어주세요. 너무 많이 신경 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주고 그럼 나 자신 이렇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장기 기억도 계속 강화를 통해서 숫자를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졌던 두려움, 공포, 불안이 먼저 힘을 발휘하지 못해 돼. 이렇게 해서 이쪽 새로 프로그램을 형성해 주는 이것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 주는 거죠. 새로운 생각과 사고 습관을 형성해 주면 이것이 이걸 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함부로 함부로 이게 잘못되게 형성된 자아상이래. 잘못되게 형성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 부분이 억제가 되거나 눌러지거나 그렇죠. 일방적인 우세를 갖지 못해. 두 프로그램을 경쟁을 시켜주는 거죠. 경쟁을 시켜갖고 이걸 눌러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걸 소멸해 달라고 합니다. 이쪽을 더 많이 해준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저거 봐라. 계속 상처받고 눌러줘야 되는데 박네? 라고 하면서 더 누르려고 그러고 나는 더 많은 숫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1000만 번 하면 난 4000만 번 해야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2000만 번 하면 난 40억 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그렇죠. 이쪽 프로그램이 우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 이론입니다. 결국은 밝은 게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 계속 마음의 상처를 칼로 푹푹 찌르는데 말이 이제 검이 돼가지고 말이 칼이 되어서 찌르고 있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이렇게 그렇죠. 완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뭐 범죄와 관련된 거라면 112 신고를 하거나 하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낫죠. 좀 악한 사람은
부정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 상처 계속 주는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계속 상처만 받지. 그래서 좋은 사람, 그리고 좀 밝고 좋은 사람, 필요하다면 돈 좀 줘가지고 밝고 재밌게 대해주는 그런 치료하는 사람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직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환자하고 섹스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환자를 갖고 농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금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이렇게 신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 약자니까 이게 심리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올바르게 살아야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계속 그렇게 산다면 저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일단은 자신에 대해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계속해서 우세한 프로그램을, 밝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어두운 프로그램을 잃어버리는 이 방법을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고 마음에 잘못되게 형성된 것을 지워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골룸 나오잖아요. 선악이 갈등하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각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악마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졌으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생각을 바로 악마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 이상하지 않죠, 설교가. 근데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을 그렇죠,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정상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생각이 수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악이 함께 있다. 악한 생각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아마 사람들의 고민이고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게 인간의 고민이 아닐까. 선악의 갈등,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천사 악마가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여 주는 것 같은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고 있으면서도 섣불리 그것을 이렇게 과학의 영역에 들여놓기를 두려워하는 거겠죠. 그럼 애초부터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는데 그 사실이어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 저는 신앙을 갖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 지원한 거 천국 가기는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그것도 자기 선택한 대로 자기 결과를 지옥이라는 결과, 천국이라는 결과를 자기 선택한 대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믿는 거겠죠. 혼자 힘으로 신처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지하 능력을 달라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기도하는 사고체계, 이성적인 사고체계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나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배워나가죠.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지치료에 대해서 잘못된 프로그램이 우리 마음의 상처, 자아상, 잘못된 자아상, 부정적이냐, 잘못된 상처 이런 게 있을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라. 그런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니까요. 잘못된 습관을 내가 예전에 한번 접대 동영상에서 남산을 가서 제가 예전에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 올라가서 자동차 쉬고 있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쉬고 의자 놓고 딱 앉으니까 좋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제로 이제 거기 가서 많이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남산으로 무식저 노래 틀고 가다 보니까 옷이 또 강남으로 가 있더라. 저기 남산으로 가 있더라. 나 강남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갔을까?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습관이 그렇죠. 나를 그쪽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잘못된 습관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그러면 그거를 눌러주기 위해서 새롭게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강남가는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을 횟수를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이걸 반복해주면 강남가는 쪽에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지치료의 방법이다. 어둡고 칙칙한 자아에 대해서 일단 밝게 내가 프로그램을 새로 하나 만들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세요. 마음속의 프로그램을 밝은 쪽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깨끗하고 통탄하고 정상적인. 그리고 내가 밝고 쾌활한 명랑하게 해달라고. 마음의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밝고 쾌활한 명랑하게 해달라고 기도. 나를 혹시 상처 주는 사람들과 고의로 해악을 입히는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112 신고하시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잠시 떼어놓는 것도 그런 사람들보다 도움이 된다는 게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일종의 그 마음의 칼인데 언어의 칼 이거는 계속 부지런한데 그걸 무한정 견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견디면서 약 먹으면서 버텨라. 학교에서 집단 괴롭히면 약 먹으면서 버텨라. 아니면 뭐 그러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게 참 떼어놓는 것도 좀 그래서 좀 밝은 애들을 붙여서 밝은 친구를 붙여서 밝게 살아가게 되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기울어서 더 악화되기 전에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좀 상처받은 애들을 대안학교는 아니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원 같은 데서 치료 방법으로서 밝게 쾌활하게 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밝고 쾌활하게 해서 사람 붙여갖고 재밌게 놀게 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만드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그렇죠. 긍정적인 쪽으로 밝은 쪽으로 해주면은 그 부분이 감쇄가 되고 문제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어느 중간에 눌렀다가 폭발하게 되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초점은 긍정적인 자아상,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상처를 받아서 어떤 뭐든 간에 나 자신이 스럽게 프로그램을 형성해 좋은 밝은 프로그램을 나 자신에 대해서 밝은 자아상에 대해서 형성해 줄 수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그거를 몇 번 해야 된다? 그렇죠. 수천만 번, 4천만 번 이상 상대방의 태도가 어떻든 나 자신의 수없이 마음속에서 막 잡생각이 일어나니까 정도에 포기하고 싶어 계속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꾸준히 조금씩 계속 하면 그래서 쌓이잖아요. 숫자가. 그럼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장기 기억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죠. 계속 강화되면 그렇죠. 새로운 밝은 형성된 프로그램이 이걸 제거를 눌러준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활동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공상하다 망상까지 빠지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 뇌반에서 비정상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 신경 안 쓰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보면 수많은 어떤 그 부정적인 뉴스들이 또 음란한 뉴스라도 뭔가 악한 그거 신경 쓰면 끼웃끼웃하면 그쪽이 발달하게 되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최선이에요. 신경 안 쓰는 게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택적으로 좋은 정보만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악한 친구 사귀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살클럽 서로 가입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서로 부정적인 것을 강화시키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죠? 학교 이제 학생들이다 아니면 성인이라도 그렇죠. 그런 쪽으로 서로 밝게 쾌활하게 된 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학원 이런 치료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재능을 키우는 식으로 이렇게 막 봉상할 시간에 재능을 키워서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는 주눅드니까 자신감 없잖아요. 요리를 가르쳐 준다든지 수리를 가르쳐 준다든지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재능을 키워주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학원 그런 치료센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당신은 정신병이니까 정신과약 먹어 이게 아니고 저는 정신과약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경전달 물질이 정신과 약으로 인해서 매약 비슷하게 그 생산이 덜 되거나 자동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인체가 스스로 뇌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그 약물로 인해서 결정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통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그냥 식품을 통해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밥 먹고 그다음에 기분 좀 안 좋으면 커피 먹고 그다음에 정신 고갈되면 대추 먹고
저는 10분간 약초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을 특허를 10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신계통도 연구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 양파 같은 거 좀 그래서 국물에 많이 넣어서 갈아서 넣고, 마늘 양파를 갈아가지고 소금 설탕 넣고 청을 만들어서 수시로 먹는다든지 생강도 같이 먹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신계통에 도움이 되느냐 해서 도움 됩니다. 살균 물질도 그렇고 몸에 있어서 뭐 이렇게 근력도 그렇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드시라고 말씀. 달걀 먹고 키 있고 골드 키 먹고, 그다음에 뭐 감자 고구마 드시고, 감자 고구마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영양분이 들어있어서 그래. 비타민 Bion도 그렇고 비계통, 정신계통 영양 비계통, 그러면 치즈 한 체다 치즈 한 장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좀 맛있는 거 찾아서 그걸로 그리고 자극을 주세요. 맛있는 거, 또 재미있는 거 이런 걸 찾아서 조금씩 데이터를 자기 머릿속에 쌓아나가세요. 그리고 좀 엄청난 행복을 기대하지 말고 잔잔한 재미, 잔잔한 즐거움, 잔잔한 만족, 이런 거, 커피 한 잔 아니면 물 한 스푼, 맛있는 과자, 또 라면 끓여 먹는 거, 자기가 요리 개발하는 거, 잔잔한 재미랑 요리 개발하는 것도 잔잔한 재미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잔잔한 재미, 잔잔한 취미, 잔잔한 잠깐 저는 옥상 같은 데 있어서 옥상에서 이렇게 판자를 깔고 야외 발포형 매트를 끌고 들어놓으면 기분이 참 째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바람이 옥상에서 바람이 좀 불고, 여름에 모기가 있어서 그렇지 시원하고 기분이 째져요. 그 여자애 가만히 앉아서 약간 살짝 휴식 상태를 취하면 약간 명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의식과 무의식을 제가 이렇게 3단계나 5단계로 구분해서 의식 5단계, 무의식 5단계, 이렇게 무의식, 의식 3단계, 무의식 5단계에서 왔다 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 의식으로 나왔다, 신경 썼다 안 썼다, 신경 썼다 안 썼다, 이 훈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이렇게 살짝 그 시간이 뭔가 모르게 쾌감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거, 이게 잔잔한 재미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왕이면 내가 생각할 때부터 약간 개그적인 것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개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개그를 마음속으로 생각도 재밌게 하고 생각을 재밌게, 개그는 일단 말로 치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을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그런 노력을 계속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개그 감각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 동요도 제가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그 감각이 조금씩 계속 노력을 하니까 생기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생각을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거죠. 뭐 생각 재밌게 하면 안 됩니까? 생각 재밌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고 웃기다라고. 일부러 내 마음이 돈 안 들잖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행동을 할 때, 심지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TV 키거나 TV 보거나 내가 밥을 먹거나 모든 행동들이 재밌다라고 생각. 의도적인 노력입니까? 아니요. 의도적인 노력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숫자가 쌓이잖아요. 그런 재밌고 웃기다는 생각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마침내 다른 모든 걸 압도해버려요. 밝은 부분이 어두운 부분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인지치료의 방법으로 실제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성격이 어두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게 없고 그냥 밝은 것 같아요. 밝고 개그도 좀 칠 줄 알고 그러니까 개그 동료를 만들어내죠. 하나 인지치료의 방법으로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치료는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도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 마음의 기술이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개해 드립니다.